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치, 이제부터 또 학원, 요거 뭐 상관없는데요. 백치 3부예요, 3부. 3부에서 이제 또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전체적으로 이제 12번째 시간이고요. 백치 학원, 백치 학원. 김금식 선생님 보급한 버전으로 백치 학원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작품에서 이제 제가 뭐 여태까지 초반에는 말씀을 드리니까 대부분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나스타샤 필리포프나라고 하는 또찍기의 첩이 있었고, 이 첩이 어떻게 보면은 또찍기가 옛반진 장군의 첫째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 처분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바뀌어 버렸고, 굉장히 상처 입은 나스타샤 필리포프나가 자신의 경매에 붙이면서 거기서 굉장히 돈을 불에 태우는 것 같은 굉장히 도발적인 행동을 했지요. 그리고 이제 무이시킨과 로고진 두 사람 모두 어떻게 보면은 이 나스타샤 필리포프나를 사랑하는데, 무이시킨이 천사 같은 백치와 같은 천사라면은 로고진은 굉장히 육감적이고 아주 육체적인, 아주 그런 남성성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악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아글라야 옛반찌나라고 하는 옛반찐 장군의 셋째 딸이 등장했고, 어떻게 보면은 무이시킨 공작에게 끌리게 되죠. 그리고 무이시킨 공작과 옛반찐 장군 부인은 어떻게 보면은 먼 고모, 먼 고모와 같은 그런 사이였죠. 여기까지가 이 내용이었고, 이제 이 과정에서 2부에서의 내용이 이제 브루도브스키라고 하는 사생아 자청인이 등장하게 되고, 로고진에게 습격당해서 사망할 뻔한 무이시킨에게 이제 병문안을 오게 되는데, 이제 로고진이 직접적으로 가해를 가한 것은 아니고, 속된 얘기로 이제 찌르려던 순간에 무이시킨이 간질발작이 일어난 거죠. 그 상황에서 머리를 크게 다치게 된 공작이 레베제프의 별장에서 요양을 하게 되고, 그 요양 과정에서 브루도프스키라고 하는 본인의 후견, 그러니까 돈을 받은, 공작에게 돈을 상속한 사람의 사생아라고 자청하는 그 사람이 등장해서 공작을 음해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읽어봤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폴리트라고 하는 굉장히 회의주의적인 어떤, 육체적으로 굉장히 유약한 악마가 등장을 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쭉 한번 읽어본 결과 어, 그 중간부터 이 학원에서는 많이 좀 건너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조금은 이폴리트 중심으로 가야 되고요. 여기서 아글라야가 공작에게 불러서 히스테리를 부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조금 지지부진한 내용이 좀 이어져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깊이 읽, 읽는 거는 조금 이제 건너뛰고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제가 읽느냐. 그러니까 또 이게 586쪽부터 읽을게요. 그러니까 이게 5장인데요. 이제 여기서부터 읽는 것이 조금 더 여러분들의 이해와 책의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데 올리는데 가속도가 조금 더 붙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절대 1장부터 4장까지가 재미없거나 이렇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일단은 조금 이렇게 이어나가서 조금 어, 건너뛰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폴리트가 여기서부터 이제 속된 얘기 미쳐 날뛰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폴리트가 본인 이제 레베제프의 별장에 또 모여요. 옛반진 장군, 뭐 누구 로고진, 똘깰레르, 누구 누구 아글라야 다 모였는데 레베제프가 이제 변론을 한다라는 얘기죠. 한번 읽어볼게요. 레베제프의 변론이 끝나갈 무렵 갑자기 소파에서 잠이 들었던 이폴리트가 잠에서 깨어났다.
누군가가 옆구리를 찌르기라도 한 듯 흠칫 몸을 떨고는 몸을 약간 일으켜 주위를 살펴보았다. 그의 얼굴은 청백했다. 그는 겁에 질린 듯한 표정으로 사방을 둘러본다. 그러나 모든 것을 기억해내고 정신을 가다듬었을 때 그의 얼굴에는 거의 공포에 가까운 빛이 돌았다. 뭐예요? 손님들이 돌아간 거예요? 다 끝났어요? 모든 게 끝났냐고요? 해가 떠올랐나요? 이폴리트는 공작의 팔을 잡고 수심에 차서 물었다. 몇 시죠? 제발 말해주세요. 1시간인가요? 그만 잠이 들었나요? 그는 거의 절망에 가까운 소리로 덧붙였다. 마치 자신의 모든 운명이 달려있는 시간을 잠으로 채우기라도 했다는 말투였다. 당신은 7, 8분가량 잠을 잤소. 에브게니가 말한다. 이폴리트는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긴다. 아, 그거밖에 안 잤군. 그렇다면 나는. 그는 안도의 숨을 깊이 쉰다. 레베지프의 장광석 말이 끝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폴리트는 미소를 짓는다. 그의 양볼에 두 개의 돌출한 반점 같은 폐병 특유의 홍조가 돋보인다. 당신은 내가 몇 분간 잤는지까지 계산하고 있군요. 에브게니 파블로비치. 조롱기 어린 이폴리트의 말투였다. 당신은 저녁 내내 내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에브게니와 이폴리트는 논리적으로 한번 붙었죠. 그런데 로거진 말이에요. 난 방금 그 사람 꿈을 꿨어요. 그는 얼굴을 찌푸리고 식탁 옆에 앉아있던 로고진을 턱으로 가리키며 공작에게 속삭인다. 그러니까 로고진도 와 있는 거죠. 아, 맞다. 그 웅병가는 대체 어딨죠? 레베제프 말이에요. 연설을 다 끝냈다고요? 무슨 얘기를 했어요? 공작. 언젠가 미가 세상을 구할 거라고 한 적 있었죠, 여러분. 이폴리트는 크게 말한다. 공작이 이 세상은 미에 의해 구원받을 거라고 합니다. 공작이 그렇게 장난기 어린 생각을 하게 된 까닭은 지금 사랑에 빠져 있기 때문이죠. 지금 아까 공작이 들어왔을 때 나는 그것을 확인했죠. 공작, 얼굴을 붉히지 마요. 당신이 불쌍해져요. 어떤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할까요? 니콜라이가 나에게 그 말을 전해줬어요. 당신은 열렬한 기독교 신자 아닌가요? 공작은 이폴리트를 주의 깊게 바라보고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군요. 아마 내가 당신을 대단히 사랑한다고 생각하시죠? 이폴리트가 딱 잘라 말했다. 안 그렇어요. 나는 당신이 날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공작이 말한다. 뭐라고요? 어제 이후에도 그렇단 말인가요? 어제 난 진심으로 공작을 대했는데 어제도 당신이 날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작을 부러워하기 때문이란 뜻인가요? 공작은 항상 그렇게 생각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하고 있어요. 깰레르, 샴페인 좀 따라줘요. 이폴리트, 당신은 술을 마시면 안 돼요. 난 당신에게 술을 따라줄 수는 없어요. 공작도 그에게서 술잔을 치웠다. 맞습니다. 이폴리트는 생각에 잠긴다. 사람들이 더 말하겠지요. 하기야 무슨 말을 한들 내게 무슨 대수겠어요. 안 그런가요? 안 그래요? 나중에 뭐라든지 멋대로 짓거리라고 하세요. 안 그래요? 난 아주 지독한 꿈을 꿨어요. 지금에서야 생각이 나는데 내가 정말로 공작을 사랑하지 않는지는 모르지만 공작만큼은 그런 꿈을 꾸지 않길 바래요. 공작, 난 글을 하나 읽어주고 싶어요. 물론 음식보다 흥미롭겠지만요. 그리고 이폴리트는 느닷없이 윗도리 호주머니에서 커다란 봉투를 꺼낸다. 커다랗고 빨간 도장이 찍힌 행정규격 봉투였다. 그는 그것을 바로 앞에 있는 탁자 위에다 내려놓는다. 사람들은 예측하지 못한 그러한 돌발성에 비상한 관심을 가졌다. 아니, 사람들은 그러한 돌발성을 예측하지 못했다기보다는 전혀 다른 일을 기대하고 있었다. 우연히 가까이 있었던 레베제프는 더욱 가까이 다가와 호기심 어린 작은 눈으로 그 봉투를 바라본다. 이게 대체 뭐예요? 공작이 불안한 듯 묻는다. 태양의 가장자리가 떠오르는 즉시 나는 잠을 잘 거예요, 공작. 정말입니다. 두고 보세요. 이폴리트가 말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내가 이 봉투를 뜯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는 도전하는 듯한 눈초리로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며 덧붙인다. 마치 모든 이들에게 무심한 태도였다. 공작은 그가 온통 떨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다.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공작이 말한다.
우리들 중에 누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가정을 당신은 왜 한 것이며 우리에게 무언가를 읽어주겠다는 이러한 생각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폴리트?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이 글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폴리트 자신이 자신에게 가하는 가해적인 이야기가 이제 적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동전 던지기를 해서 독수리가 나오면 읽고 그러니까 앞면이 나오면 읽고 뒷면이 나오면 안 읽겠다라는 우연에 맡겨요. 그러니까 네, 계속 읽어볼게요. 591쪽. 자, 은전을 받아서 591쪽이에요. 9버전. 은전을 받아서 저 탁자 위에 던져보시오. 독수리가 나올까요? 아니면 격자가 나올까요? 독수리가 나오면 읽는 겁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나옵니다. 읽어야겠군. 이폴리트는 마치 운명의 선고에 승복하듯 속삭였다. 그는 이 순간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해도 더 이상 창백해질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런데 그는 30초가량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갑자기 몸을 떤다. 이게 뭔가요? 내가 방금 주사위를 던졌단 말인가요? 이건 정말로 놀랄만한 심리적 특징이에요. 이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특성이에요. 그는 제정신을 차린 듯 생기를 되찾으며 힘주어 말한다. 이걸 적어두세요, 공자. 그리고 기억해두세요. 사형 선고에 관한 자료들을 수집하는 걸로요. 여러분, 이제 무엇인가 곧 알게 될 겁니다. 이폴리트가 무슨 속셈에서인지 이렇게 덧붙이고는 읽기 시작했다. 나의 불가피한 해명이요. 그리고 그 밑에 제사라고 해서 이제 조금 이제 거의 덧붙이는 소논문 제목 이렇게 적었는데 나 죽고 난 다음에야 무슨 일이 있건 말건 아프레스 무아 르 데루게 이게 불어인데 맞게 읽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나 죽었던 뒤에 무슨 일이 있건 말건 간에 그러니까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죠. 어이쿠 제기랄. 그는 불의 대기라도 한 듯 소리쳤다. 이처럼 어리석은 제사를 어떻게 그렇게 심각하게 써놓을 수 있을까?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 사설을 생략하고 읽었으면 좋겠군요. 가브릴라가 가로막는다. 그게 다 얼버무리려는 거요. 누군가가 또 말한다. 말이 많군. 로고진이 끼어든다. 입 벌리 뜨는 갑자기 그를 쳐다본다. 눈이 서로 마주쳤을 때 로고즈는 매우 씁쓸해하고 안이 꼽다는 투로 이를 드러내며 이상한 말을 천천히 내뱉기 시작했다. 이 얘기는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아닐세 젊은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아무도 로고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말은 모든 일에게 이상한 느낌을 주었다. 그러니까 로고진이 어떤 생각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이 이폴리트한테. 물론 이폴리트 본인 자신도 문제가 심각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 글을 쓰고 어떤 특정한 행동을 취할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그렇다면 바로 당신이었다는 건가요? 뭐가 당신이란 말인가? 로거지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대답했으나 거의 밑벌리트는 거의 미친 듯이 화를 내며 그를 덥석 붙잡고 사납게 외쳤다. 지난주 새벽 1시가 넘어서 우리 집에 왔던 사람이 바로 당신이군요. 당신이라고 시인하세요. 지난주 새벽이라고? 젊은 친구, 자네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린 게 아닌가? 바로 당신이었군요. 그는 속삭이듯 했지만 강한 확신에 차서 되뇌었다.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창가에 있는 나의 의자에 1시간가량 앉아 있었죠. 그것도 자정이 지나 새벽 1시가 넘도록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새벽 2시가 되었을 때 당신은 자리에서 일어나 집을 나왔던 거예요. 바로 당신이 나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왔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단은 로고진과의 그 무슨 에피소드가 있었는지는 정확히 여기 드러나진 않고 곧바로 글의 전문, 그러니까 글의 전체를 읽기 시작을 하죠. 자, 읽어볼게요. 이게 이제 이폴리트가 쓴 수기예요. 나의 불가피한 해명. 나 죽고 난 다음에야 무슨 일이 있건 말건. 어제 아침에 우리 집에 공작이 왔다 갔다. 요컨대 나보고 자기 집에 와 있으란 설득이었다. 나는 그가 반드시 이런 얘기를 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또한 내가 확신했던 바였지만 그는 별장에 있는 사람들과 나무들 사이에서 죽는 편이 용이할 것이다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했다. 그러나 오늘 그는
죽을 것이다라는 말 대신 사는 편이 나을 것이다라고 했다. 하지만 내 처지에서는 뭐라고 말하든 마찬가지다. 나는 그에게 나무 얘기는 난데없이 왜 하느냐고 물었다. 왜 그가 나무라는 단어를 끄집어냈나? 나는 그의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저녁 파티가 있던 날 파블롭스크에 온 것은 마지막으로 나무들을 보러 오기 위해서였다고 내 입으로 말했다는 것이다. 내가 나무 밑에서 죽든 창밖의 벽돌을 보고 죽든 그것은 매한가지며 생명이 2주일밖에 남지 않은 내가 격식을 따질 처지냐고 공작이 말하자 공작은 즉시 내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의 견해에 따르면 푸른 숲과 깨끗한 공기는 나에게 어떤 육체적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동요와 나의 꿈들이 어쩌면 호전될지 모른다고 했다. 나는 다시 웃으면서 그가 꼭 유물론자처럼 말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유의 미소를 띠고 자기는 언제나 유물론주의자라고 말했다. 자, 이거는 이제 공작과의 대화를 적어 놓은 것이죠. 내가 파블롭스크에 온 주요한 목적은 그를 보기 위해서였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데 나는 그때 왜 방을 떠났을까? 사형 선고를 받은 자가 자기의 거처를 떠나서는 안 되는 법이다. 나는 이 모든 해명을 내일까지 서둘러 끝마쳐야 된다. 다시 읽어보며 교정할 시간이 없다. 그런데 마지막 한순간까지 엄숙한 진실이라는 말은 공연히 썼다. 2주일밖에 살 날이 남지 않았는데 거짓을 말할 필요가 있으랴. 2주일간을 사는 사람은 그럴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내가 진실만을 쓴다는 가장 좋은 증거가 된다. 나는 몹시 우둔한 글을 쓴 것 같다. 정정할 만한 여유가 없다. 게다가 이미 말했듯이 5줄마다 내 스스로가 자가당착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해도 이 원고에서 단 한 줄도 의도적으로 정정하지 않을 것을 맹세한다. 나는 내일 이 원고를 읽는 동안 나의 사상의 논리적 흐름이 타당한지, 내가 자신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는지, 내가 이 방에서 지난 6개월 동안 곱씹어가며 생각했던 것이 정확했는지 아니면 그저 잠꼬대에 불과했었는지를 결정지을 것이다. 더구나 내일이면 나는 이 방과 담장을 영원히 떠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2주일 남은 생애 동안 무엇을 애석해 하거나 어떤 감정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라는 나의 신념이 나의 본성을 지배하게 되고 나의 모든 감정을 좌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될까? 지금 나의 본성은 완전히 정복당한 것인가? 또한 내가 살 날이 2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일까? 그리고 꿈속이나 어떤 환각을 보게 되는데 이 사람이 전갈을 묘사를 해요. 20cm의 기량 길이가 되고 45도에 9cm의 대단히 상세하게 이렇게 전갈을 묘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이 사람의 내면의 투영인 거죠. 이 사람은 아무리 천사나 내가 죽을 때 내가 삶에 있어서 아름다움을 구현을 하려고 함에 있어서도 최후의 순간까지 이 사람의 눈에 들어온 건 전갈이었어요. 그런 짐승은 독이 있다. 599쪽입니다. 그런 짐승은 독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전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무엇보다 나를 괴롭혔던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도대체 누가 그것을 내 방에 보냈을까? 그렇게 함으로써 나에게서 바라는 게 무엇일까? 어떤 비밀이 서려 있을까? 그 짐승은 옷장 밑과 찬장 밑으로 몸을 숨기더니 방 안 구석구석을 기어다니기 시작했다. 여러분, 갑자기 이폴리트가 낭독을 하다 말고 수치심마저 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이 글을 써놓고 읽어보진 못했지만 정말로 군더더기가 많군요. 이 꿈이 맞소. 가브릴라가 서둘러 끼어들었다. 여기에서 지나치게 사적인 게 많다는 건 시인해요. 말하자면 나 자신에 관한 건 말이에요. 이 말을 하는 이폴리트는 피곤하고 맥이 빠진 모습이었다. 그는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훔쳤다. 그렇군. 당신은 지나치게 자신에게 관심이 많아요. 레베질프가 말한다. 여러분, 나는 아무에게도 강요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자면 원하지 않는 분은 멀찌감치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남의 집에서 사람을 쫓아내려는 속셈이군.
로거진이 말했다. 우리 모두가 어떻게 갑자기 일어나서 멀찌감치 떨어진단 말인가. 감히 큰 소리를 치지 못했던 하숙인 한 명이 말했다. 이폴리트는 다시 원고를 준다. 이폴리트, 공작이 말했다. 당신의 원고를 그만 덮고 그걸 내게 줘요. 그리고 여기 내 방에서 주무세요. 잠자기 전에 그리고 나와도 내일 이야기합시다. 그 대신 원고를 다신 펼치지 말아주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요? 이폴리트가 다시 광적으로 생기를 되찾으며 말한다. 여러분, 나의 무능한 처신을 알려준 어리석은 이야기였어요. 읽는 것을 중단하지 않을 테니 듣고 싶은 사람은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는 부끄러움을 잊고 다시 일을 읽기 시작했다. 나와 가까운 브루도프스키의 권리를 주장했다. 몇 주 정도 지나고 나서. 그리고 이들 모두가 갑자기 눈을 휘둥그렇게 뜨며 나를 포옹하며 나에게 무언가 용서를 빌고 있었다. 지난 6개월 동안 어떻게 확신 없이 살아왔는지 놀라울 뿐이다. 이건 숙입니다. 지금부터는. 나는 내 폐병이, 그것도 치유 불가능한 폐병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한다. 나는 자신을 기만하지 않았으며 문제를 분명하게 깨닫고 있다. 그러나 내가 문제를 분명하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더 경련이 일어날 만큼 살고 싶은 마음이 강렬하게 생겨났다. 나는 삶에 집착을 하며 어떻게 해서라도 살고 싶었다. 인정한다. 나는 그때 왠지도 모르면서 나를 파리처럼 짓이겨 버리기로 한 결정한 어둡고 적막한 운명에 화를 낼 수도 있었다. 왜 나의 분노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가? 더 이상 삶을 시작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왜 나는 삶을 시작하려 했는가? 더 이상 시도해 볼 만한 것이 없는 걸 알면서도 왜 시도를 해보려 했는가? 게다가 나는 책마저 읽을 수가 없어서 독서를 중단하지 않았던가? 6개월 동안 무엇을 위해 독서를 하고 무엇을 위해 지식을 쌓았는가? 이러한 생각을 하다가 책을 내던진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지금 모든 것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해도 저 담장은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될 것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그때 저들의 삶을 탐욕스러운 흥미를 가지고 바라보았던 것 같다. 우리는 황소처럼 일하고 노동을 하지만 배를 골마가며 가난하게 살아간다. 다른 사람들은 일도 하지 않고 노동도 하지 않으면서 배부르게 산다. 그런 말을 늘상 노래처럼 부르고 있다. 난 가난한 건어맹이의 보잘것없는 놈이죠. 마누라가 죽었습죠. 약 살 돈도 단 한 푼도 없었고 애새끼들은 겨울을 얼어 죽었습죠. 큰딸녀는 첩으로 팔려갔어요. 그는 늘 흐느껴 울거나 소리내어 온다. 나는 그따위 바보 같은 인간에게는 손톱만큼도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는다. 왜 그는 로스차일드가 되지 못하는가? 그가 로스차일드만큼 백만장자가 되지 못하고 그가 사육제 무대만큼 높이 쌓아올린 임페리얼 금화와 나폴레옹 금화를 갖지 못하는 것은 대체 누구의 잘못인가? 그가 살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그의 수중에 돌아올 텐데 그가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잘못 때문인가? 오, 이제 모든 것이 나와는 상관없다. 나는 더 이상 화를 낼 이유도 없다. 지금 나는 폐병 걸려서 2주 만에 죽을 운명이지만은 당신은 폐병에 걸리지 않고 모든 삶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왜 당신은 절망만 하고 절규만 하느냐는 거예요. 지옥은 나 같은 사람이 있는 건데 왜 너같이 생명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 생명이 보장된 사람이 그렇게 자학을 하고 있냐. 음, 조금 더 읽어볼게요. 608쪽. 나의 해명을 수중에 넣게 되어 그것을 참을성 있게 읽게 되는 자는 나를 미치광이 아니면 중학생 정도로, 아니 보다 정확히 말한다면 사형수로 간주할 것이다. 그 사형수에겐 그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지나치게 삶을 경시하고 지나치게 삶을 값싸게 당미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리라. 그러나 웬 말씀? 그렇게 생각하는 나의 독자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 나의 신념은 나의 사형선고와는 전혀 무관하다. 모든 사람들에게 딱 한 가지만 물어보라. 행복은 과연 어디 있는가? 모두들 확신하지만
콜럼버스가 행복을 느꼈던 것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을 때가 아니라 발견하려고 시도했을 때다. 문제는 끊임없이 그 삶을 추구하는 데 있지. 그 삶을 발견하는 데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내가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가? 설령 그 사상에 대해서 그 진지한 어떤 사상이 있다라고 치고 여러 책을 써냈거나 그 사상을 35년 동안 설파했더라도 즉 우리의 두개골에서 절대로 빠져나가지 않고 우리 안에 영원히 남아있는 무언가는 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어쩌면 가장 중요할지도 모를 우리의 사상을 아무에게도 전해주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역시 지난 6개월 동안 나를 괴롭혀왔던 모든 것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내가 최후의 신념을 달성한 대가를 너무 비싸게 치렀을 것이라 이해하리라. 따라서 그것을 나의 해명 속에 싣는 것은 내가 설정한 어떤 목적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쨌든 나는 계속하리라. 자기가 담장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6개월간의 생각이 인간이 모두 죽고 나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죽고 나서도 하나의 가르침이나 계명이 될 수 있다라는 지독한 자기 확신이 지금 이폴리트한테는 있다는 거죠. 오늘은 일단 이폴리트 제가 전 시간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이폴리트라는 캐릭터가 백치 후반부를 거의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맨스 소설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소설이 이폴리트로 인해서 거의 또 악령처럼 악령이 정치적 팜플렛의 비판글이었잖아요. 근데 스타브로긴이 등장하고 거기 괴이한 마리아 찌모페예브나가 등장하면서 대단히 실존적이고 대단히 허무주의적인 예술 작품으로 둔갑을 해버렸거든요. 이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로고진이 대꾸였는 줄 알았는데 로고진보다 더한 놈이 이폴리트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제문을 읽고 어떤 행위를 할 건데 그 행위를 다음 시간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백치는 꾸준히 업로드되고 도스토옙스키, 칸트, 헤겔 업로드가 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